안녕하세요. 저 KNS에서 도곡중 3학년 내신 수업 맡고 있는 주희 선생님입니다.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도곡중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도곡중 3학년 영어 내신 특징서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주로 객관식 100%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는 제가 여기다 객관식 100%다 라고 주로라는 말을 뺐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서술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술형이 4개여서 이제 문장을 완성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도곡중이 계속 서술형 없이 시험을 내다가 작년 1학기 중간에 서술형을 한번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시험은 올 객관식으로 치렀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학교 선생님들의 정확한 디렉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로 객관식 100%이지만 서술형의 핵심 문법 위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비중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 도곡중의 특징이 독해를 상당히 중시하는 편이십니다. 그래서 TF도 많이 나오고요. 여기 뭐 빈칸도 들어가고 순서 배열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독해에 우리가 해당을 하는데 약간 고등학교 모의고사처럼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려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독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법과 어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마 도곡중을 이제 계속 보내셨던 학부모님들은 도곡이 생각보다 어휘를 좀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문법을 더 많이 내는데 도곡은 문법과 어휘를 비슷한 비중으로 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작, 대화, 듣기가 10% 정도인데 근데 아마 도곡 3학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95점까지는 나오는데 이상하게 100점이 안 나와요 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요 10%를 차지하는 영작, 대화, 듣기 이게 원어민 선생님 프린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되게 게임처럼 평상시에는 이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원어민 선생님 프린트도 당연히 그렇게 비중을 안 두고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어민 선생님 프린트에서 100점을 결정하는 문제가 나와요. 대화나 빈칸으로 지금 나온다라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PPT에서 말씀을 하신 거를 빈칸 문제처럼 내는데 그 빈칸 문제처럼 내는 걸 한 문제에 2점씩 한 2-3개 정도 내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공부를 안 하고 어느 정도 영어적 센스가 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PPT의 핵심 내용을 모르면 못 푸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00점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어민 선생님 프린트까지 꼼꼼하게 봐야 되고 물론 제가 저희 수업에서는 제가 PPT를 보고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전달합니다만 이게 100점을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에서 이 시험의 예문을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는 마치 교과서 지문을 외우듯이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린트 안에서 본문 외의 어휘를 출제를 하십니다. 영영풀이를 출제하시기도 하고요. 원어민 선생님 수업 때 하셨던 단어를 학교 프린트에다 넣어서 그걸 어휘에 출제하기도 한다. 이런 특징을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게 도곡중 3학년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도곡중 3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의 표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뭐 어휘,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필기 내용 정리, 워크북 이런 거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지금 넣어놓은 게 원어민 선생님의 PPT를 정리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원어민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시면서 다른 원어민 선생님은 전처럼 PPT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 그 대신 그 많지 않은 양에다가 핵심적인 내용을 다 집어넣으셨어요. 예전 선생님은 게임도 PPT 안에 들어있고 내용도 PPT 안에 들어있어서 PPT 자체가 좀 길었던 반면에 이번 선생님은 내용만 PPT에 넣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반드시 다 숙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귀찮아서 그걸 안 봐요. 그럼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이거 시험 볼 거고 이거 외워야 돼, 암기해야 돼 하는 식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도곡중의 스타일을 맞춰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TF 같은 경우는 제가 단락별로 나눠서 시험을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난이도를 조절해서 10개 넣을 때도 있고 15개 넣을 때도 있고 이 TF랑 항상 시험을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학교에서의 교과서 핵심 문법은 제가 영작 문제를 늘 내는 편이고 뭐 틀린 거 고르시오, 일치하는 거에 개수 고르시오, 어법상 맞는 거 고르시오, 틀리면 바르게 고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의 리뷰 테스트를 매 타임마다 실시를 해서 이제 그거에 점수 맞춰서 부모님께 전송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남아서 리뷰 오답을 하는 것까지가 학생들의 일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항상 수거를 시험 범위에 넣으시거든요. 근데 그 수거가 예를 들어 뭐 make, take, have 이런 식으로 되게 뻔한 동사 뒤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되게 많은 뜻이 되는 그런 다의어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요거를 중요한지는 아는데 아무래도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얘가 왜 이런 식으로 어원이 돼서 이런 뜻을 가졌는지를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잘 안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되게 여러 번 시험을 봐요. 한 번 시험 대비할 때 우리가 7번 수업을 직전 빼고 7번 수업 정도를 하는데, 아마도 그 시험 기간 내내 동안에 한 4번 정도는 계속 똑같은 걸로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어휘 문제에서 꽤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자주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본문 테스트인데, 본문 테스트도 제가 두 타입으로 나눠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형과 빈칸이 있고 이제 해석이 있는 요런 거를 맨 처음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요 시험지를 이용을 해서 요 오른쪽에 해석이 없는 걸 시험을 봅니다. 왜냐면 학교 시험은 해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줄 한 줄 해서 통암기 시험을 보거든요. 학생들이 맨 처음부터 통암기 시험을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 대신에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알고 나서 해석이 없는데도 고르고 채울 수 있으면 그때 이제 통암기를 보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같은 시험지를 활용해서 2번, 그리고 통암기까지 해서 총 3번의 스타일에 다르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요거에 안에 들어있는 워크북이다, 애들이 이제 채우면서 본문 암기 연습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워크북에다가는 통암기를 일단 안 넣는 편입니다. 한 줄 해석을 보고서 본인이 원하면 통암기를 외울 수는 있는데요, 처음서부터 통암기를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빈칸 내지 선택형을 먼저 공부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편이고요. 요거는 제가 도곡중 스타일에 맞춰서 만든 동형 모의고사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도곡이 아마 30문제 내지는 32문제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적을 때는 28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맞춘 스타일 똑같이 제가 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보면은 사실은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까를 제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번 보거든요. 직전 보강 빼고 이제 2번을 보는데, 2번을 보면서 이런 거를 풀었을 때 이거 어느 정도 풀 수 있는가, 그러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얘를 더 불러야 되는가 아니면 얘는 이제 정규 진도만큼만 해야 되는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곡중 3을 수업하는 저희 목표는요, 첫 번째는 이제 30문제, 거기다가 제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2-3문제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의 문항을 일단 빠른 속도로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는 것. 사실 문항수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꽤 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 범위 때문에 대화문의 범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의 양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구문별, 표현별, 핵심을 제가 찾아서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도곡의 특징인데요. 이거는 도곡을 조금 하신 선생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도곡은 항상 작년, 재작년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몇 문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보기만 다르게 낸다거나 해서 관연도 기출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과서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달라졌지만 핵심 문법이나 핵심 표현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한 4-5년 전 문제도 관연도 기출문제를 한두 문제씩 넣습니다. 그래서 도곡중 같은 경우는 관연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걸 뽑아서 동형 모의에 넣는 것까지가 해보신 선생님들, 안 해보신 선생님들의 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연도 기출문제를 풀어서 아이들에게 학교 스타일을 최대한 익숙해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요즘 어느 중학교나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표현을 그 단어로 쓰지 않고 paraphrasing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동의어 커뮤니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약간 난이도를 올라간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시험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도곡중 3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본문 테스트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최대한 학생들이 수업을 맨 처음 1차 들었을 때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꼼꼼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문법은 적어도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까 패러프레이징, 컬로케이션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단어 활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바니어 리뷰 테스트를 제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핵심만 잡아서 그 대신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범위를 압축해서 제가 정리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는 것, 요 3개의 목표를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은 저희가 주중반에도 있고 주말반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개의 시간표를 다 넣어봤는데 주중 같은 경우는 월금반이 있고 화목반이 있어서 5시부터 7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5시에 리뷰 테스트 보고 단어 테스트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본문 테스트 가지고서 리뷰 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내용했던 거 질문 요거는 애들이 과제를 해온 거에서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풀기는 풀었는데 모르겠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한 다음에 여기 후관리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수업은 7시에 끝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7시에 집에 못 갑니다. 왜냐면은 이 테스트 같은 것도 있고 다 과제가 다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과제를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제가 시험 잠깐 끝나고 남아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후관리 시간을 넣기 때문에 이 후관리라는 게 7시부터 한 7시 반 전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5시에 시작해서 수업은 7시에 끝나고 7시 반 정도까지 해야 이 하루의 수업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후관리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달라서 제가 정확한 시간은 적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7시 반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주말반 같은 경우는 토요일 9시에 시작이 됩니다. 2번 수업을 한 번으로 압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험을 보고 리뷰 테스트 보고 지난 시간 내용을 질문하는 게 이 주중 수업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몰아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진행하고 원래는 이제 교과서 본문하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후관리 같은 경우도 학생들에 따라서 집에 가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중, 주말 나뉘어지고요. 관리는 일단 제가 테스트 피드백과 후관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 시험 본 거를 다 문제를 풀게 하거나 아니면 리뷰 테스트 보는 동안에 제가 걷어요. 걷어서 얘는 여기가 약하고 요거를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아서 문제를 더 풀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저랑 이제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식 학습 방법을 제시를 하고요. 리뷰 오답 노트 점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여기는 왜 이해를 못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저희가 학원에 10시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과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는 제가 카톡으로 이제 질문을 받고요. 정말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줌 켜. 그래가지고 줌에서 막 그 11시 이후에 이제 온라인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11시 이후에도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저랑 같이 피드백 받을 수 있고요. 매 수업 학습 결과는 부모님들께 문자로 전송되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와 이제 진도 및 과제 완성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업 개강 안내 날짜 드립니다. 4월 2일 목요일, 4월 3일 금요일, 4월 4일 토요일. 그래서 화목반은 2일날, 월금반은 3일날, 주말반은 4일날 개강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중반은 5시, 그 다음 주말반은 토요일 9시에 진행을 하고요. 수업은 총 7번, 그 다음에 직보 1번, 주말반은 4번, 그리고 직보 1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월 내내 압축적으로 학생들과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시험 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시험과 본문 암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빈칸 완성과 마지막에 통영작으로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지난 시간 진도 리뷰 테스트 아까 보여드렸죠. 시험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 전에 2번 분량의 동영 모의고사 실시해서 이제 결과 말씀드리고 이거에 따른 상담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도곡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게 도곡 중에서 아무래도 A가 목표가 아니어야 됩니다. 도곡의 시험을 만점을 맞아야 고등학교에 갔을 때 그래도 기본기가 딸리지 않게 공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도곡은 만점이 목표여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학생들이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까먹기 때문에 중간 기말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수행평가까지 챙겨야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너 수행평가 했어? 이거 냈어? 이런 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수행평가까지 챙겨야 만점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본문 암기는 당연히 철저히 안에 나와 있는 단어와 문법 모르는 거 없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법과 어휘는 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기 때문에 고등 대비를 염두에 두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월 동안에 학생들의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